오늘 주제는 집값 폭락론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그래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본격 상승을 시작합니다. 이때 추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펴니다. 투기를 조장했어요. 투기꾼들이 서울 주택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6년간 아파트 가격이 74%, 거의 2배 폭등했습니다. 최근에는 패닉 바잉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기로 인해서 집값이 급등하는 이 과정 중에 기이한 현상 하나가 눈에 띕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아파트 가격이 소폭이지만 하락을 해요. 이제 확대해서 보면 2016년 10월부터 17년 4월까지 아파트 가격이 완만하지만 하락세를 보입니다. 투기가 멈춘 거죠. 왜 멈췄느냐? 이때 광화문에서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정권이 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투기꾼들은 새 정권이 들었으면 집값은 분명히 잡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투기를 멈췄어요. 무주택 국민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집을 사지 않았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완만하지만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정작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한 2017년 5월부터 다시 집값이 급등을 합니다. 투기꾼이 활동을 개시한 거예요. 투기꾼들이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지켜봤더니 문재인 정부가 집값 하락시킬 의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무섭게 투기 활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주택 국민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 집값 하락시킬 것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투기꾼들은 엄청난 이익을 남겼고 무주택 국민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게 속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늦은 후회죠. 그런데 이 무주택 국민을 속인 세력이 또 있어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무주택 국민들한테 계속 주장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공범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집값 폭락론자들이에요.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집값 폭락 주장하는 유튜브 방송이 여러 개가 등장을 했어요. 조회수가 수십만, 많게는 200만에 이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이 무주택 국민들이 이 방송을 시청을 하고 이들의 주장을 믿고 집을 사지 않았죠. 집을 가진 사람이 판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집값 정책을 여러 번 발표했어요. 발표할 때마다 집값 하락할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폭락론자들은 폭락할 것이다라고 더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집값은 급등을 했어요. 23번 정부가 집값 대책 발표하고 23번 거짓말을 했는데 집값 폭락론자들은 23번 또 수시로 이런 거짓말을 해서 무주택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7년에 파리 부동산 종합 대책이에요. 집값 폭락론자들이 역대급 강력 대책이다. 다주택자들 집 안 팔고 버티지 못할 거다. 집값 폭락할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파리 대책에서 가장 강력했던 내용이 양도세 중과입니다. 42%를 62%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설사 주택 투기에서 1억을 벌어도 62%를 세금 내면 38%밖에 남지 않죠. 그런데 투기라는 것은 위험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가라면 투기를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인 결정일 거예요. 그런데 투기는 더 극성을 부렸고 집값은 급등을 했습니다. 2018년에도 강력한 대책이 나왔어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입니다. 핵심이 종부세 강화였어요. 2%에서 3.2%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 보유 비용이죠. 매년 부담해야 됩니다. 3%씩 부담하면서 주택을 여러 채 계속 보유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집값 폭락론자들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해서 집값 폭락할 거다라고 더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집값은 여전히 급등을 멈추지 않았어요. 가장 최근에 강력한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7.10 주택시장 대책 내놨어요. 종부세를 6%까지 강화했습니다. 주택 보유 비용을 대폭
강화했죠. 양도세는 무려 72%. 정말 72%면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설사 시세 차익이 생겨도 세금 72% 내야 돼요. 손실 나면 손실은 그대로 본인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가라면 다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 파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죠. 집값 폭락론자들이 징벌적 과세라는 용어까지 썼어요.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형벌에 가까운 벌을 내린다. 버티지 못하고 집 팔 것이다 했는데 집값 급등은 이번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금을 강화했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준 거죠. 그것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하면은 재산세, 양도세 거의 안 냅니다. 양도세는 10년 임대를 할 경우 100% 감면해요. 농특세 20%만 내요. 혹은 양도소득의 70%를 공제해 주니까 세금은 20%도 안 냅니다. 종부세는 완전 비과세입니다. 1원도 안 내요. 이런 혜택을 받는 임대주택이 160만 채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또 51만 채도 양도세, 종부세를 안 내요.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대책 3개, 그리고 23번의 집값 대책 왜 효과가 없었느냐? 양도세, 종부세를 여러 차례 강화하고 인상을 해도 이 160만 채 주택은 해당이 안 돼요. 중과 강화만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전액 면제를 해주고 있어요. 51만 채 거주주택도 양도세, 종부세를 거의 안 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23번의 집값 대책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런 사실을 집값 폭락론자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강화하면 집값 폭락한다. 거짓말이죠. 진실은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210만 채는 양도세, 종부세 거의 안 낸다. 다른 세금도 거의 안 내게 해준다. 그래서 집값이 폭락하려면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폐지해야 된다. 이게 폐지되지 않으면 집값 하락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거짓말로 무주택 국민을 속였던 겁니다. 만약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폐지하면 임대주택이 160만 채예요. 임대사업자 거주하는 거주주택 51만 채 빼고 그렇습니다. 서울만 51만 채인데 그 절반이 매도를 한다고 하면 55만 채가 매물로 나오겠죠. 서울 집값이 30% 이상 하락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집값 폭락론자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시라. 그들이 말하는 유튜브 절대 보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들이에요. 자기가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이익을 낼 목적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투기 세력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투기 세력에게 정부가 세금 특혜를 주느냐? 아무런 명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 세금 특혜를 주니까 주택 사재기를 내서 집값이 급등했고 무주택 국민이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는 세금 특혜 폐지를 당장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임대사업자 본인들 말고 반대할 국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 국민들, 최근에 패닉바잉하는 30대 실수요자들이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를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압박하고 실현될 때까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무주택 국민들에게 권유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